우리나라도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지금 2,000원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내일 2차 최고 가격제가 발표됩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과에 대한 2차 최고 가격제 관련해서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서 담합, 매점 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1,800원, 1,900원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저도 이 싼데 와서 찾을. 정유사 물량이 딸리니까 주문하는 거 다 주지는 않아요 지금. 뭐 주문해도 좀 늦게 들어오고 뭐 그런 편이죠. 전년도 뭐 나간 것보다 뭐 더 주문하면 안 된다는 데도 있고 더 떨어지진 않겠다 싶은 거죠. 자, 우리 국민들이 이번 이란 전쟁을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기름값입니다. 양태현 변호사님, 1차 가격제 2주 동안 시행했습니다. 최고 가격제를. 근데 시장 반응은요. 소비자들은 그닥 좀 인하 효과는 못 느끼겠던데 이런 반응들이고 또 주유소는 주유소대로 마진 줄어가지고 불만이 나온다고 합니다. 내일 2차 최고 가격이 발표되는데 이게 2,000원을 넘길지도 지금 관심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유류세 인하까지 대책을 내놨더라고요, 정부가. 양태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최고가격제는 이제 석유사업법 23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 건데 거의 한 40년 가까이 이제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을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처음 사실상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란이라든가 국제 사태로 인해서 이제 정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실 근데 이제 그 정유사들이 사실 그 원유가가 오르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가격 인상을 반영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안이 많은 상황에서 어쨌든 정부가 최고 가격제를 시행을 함으로써 최소한 이제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이제 정유사가 초과 수익, 그러니까 얻지 않아야 될 부당이익을 얻는 걸 조금 억제하는 효과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아마 2,000원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0원이라는 게 일단 이 사람들의 이제 심리적인 이제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2,000원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기름값이 오르는 거는 감안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 유류세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이 소비자들이 최대한 느낄 수 있는 물가 상승을 조금 이제 감소하게 해주겠다라는 게 정부 정책으로 보입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2차 최고 가격제 나오는데 함께 유류세 인하 정책도 발표가 됐습니다. 엄발의 오줌 누기다. 엄발의 오줌 누기다. 사실 일본,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에 그 유조선을 통과하는 협의, 근본적인 공급에 대한 대책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같은 경우에도 주한 이란 대사 같은 경우에도 한국이 적대 국가는 아니지만 미국의 동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한국 유조선들이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렇죠. 물음표일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주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기름값을 딱 정해놓고 이것 이상 받지 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공급이 줄어들고 결국 손해가 보게 될 경우에는 이 주유소에서 아예 공급을 차단해버릴 수 있는 이런 위협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대증요법으로 하는 것, 뭐 어쩔 수 없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그리고 이란과의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리더십을 확실히 보여줘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결국 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하게 열려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받았던 큰 선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 통과였다는 보도도 지금 나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앞서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뭐 태국 유조선 한 척이 지금 통과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묶여있는 우리 선박 26척은 어떻게 되는 건지 주한 이란 대사 얘기 들어보시죠. 이란은 한국을 이번 사안에서 비정대적 국가로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국 선박의 안전한 통항은 보장이 되는 게 맞는지? بله ما کره رو کشور متخاصم نمیدونیم و موضعی هم که اعلام کرده مبنی بر عدم
پذیرش پیوستن به این به اصطلاح ایجاد امنیت عبور کشتیرانی در تنگه هرمز از نظر ما موضع قابل توجه و مورد تقدیریه و امیدواریم که همچنان این سیاست رو دولت کره جنوبی ادامه بده. راجع به سلامت کشتی ها، خطری کشتی ها رو تهدید نمیکنه اونایی که دو طرف تنگه هستن. مواردی میتونه در واقع مخاطره آمیز باشه که بدون هماهنگی نیروهای مسلح ما بخوان از تنگه عبور بکنن. 자, 오늘 이란 대사의 얘기를 요약하면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니까 이란으로부터 비적대적인 국가다. 한국은 비적대 국가다. 이렇게 규정은 했어요. 그러면 바로 통과시켜줘야죠, 호르무즈 해협. 그런데 또 조건이 뒤에 붙습니다. 이란 정부와 조율을 해야 한다. 조율하면은 통항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신녀님,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통행세로 뭐 30억 받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왔는데 돈을 좀 줘야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미국 편을 듣지 마라. 그런 요구를 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란 측에서 부당한 요구를 한다. 한미동맹에 위해가 될 요구를 한다고 하면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측과 계속 선의에 의한 그런 협의는 해나가야 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국제적인 움직임이에요. 지금 영국 중심으로 해서 국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한국을 당연히 거기에 초청을 할 것이고 그 부분에도 저희는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란이 그러한 참여조차도 적대 행위라고 본다고 하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냐? 국제사회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신중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노력은 다면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가 취해야 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